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그 연준의 미란 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쩌면 미래의 금리를 좀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디지털 토큰이 어떻게 경제의 진짜 큰 축인 금리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연결고리,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뭔지 기본 원리부터 좀 짚고 가야겠죠? 제일 잘 알려진 건 역시 달러 같은 법정화폐랑 1대1로 가치를 딱 맞추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1대1 가치 유지가 핵심인데 그 비결은 바로 준비금, 영어로는 reserves라고 하죠. 이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자기들이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코인 총액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실제 자산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제 코인 가진 사람이 나 이거 달러로 바꿀래? 하면 언제든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미란 이사가 주목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준비금 중에 상당 부분이 아주 안전한 자산, 특히 미국 국채나 초단기 국채, T빌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걸로 운용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막 늘어나면 그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돈들이 안전 자산,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국채 쪽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요. 수요가 커지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준비금을 굴리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미란 이사가 제시한 첫 번째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랄까 일종의 미국채 수요 창출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안전자산을 담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 저수지가 점점 더 커지는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 미국채 수요 창출기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네,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금리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뭐 국채 수요 늘면 가격 오르고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진다. 이게 기본 원리긴 한데 이걸 경제 전체 금리 수준하고 연결하려면 뭔가 다른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Neutral Rate of Interest라고 하고 흔히들 R-라고 부르죠. 이게 중앙은행이 딱 정하는 그 정책금리랑은 좀 다른 약간 이론적인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중성장하면서 물가도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종의 균형점 같은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랄까 경제의 기초 체력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연결해 보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빌려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대출 가능한 자금, 영어로 loanable fund라고 하는데 이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돈이 많아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위험한 데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한 국채 같은 곳으로 돈이 몰린다는 뜻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안전자산 가격은 올리고 수익률은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금 시장 전체의 그 균형금리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요. 미란 이사의 주장이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계속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수요를 늘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이론적인 균형점인 중립금리 R을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하방으로 밀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당장 내일 금리가 뚝 떨어진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수년에 걸쳐서 경제의 근본적인 금리 수준, 그 R 자체가 서서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전망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친구가 안전자산 수요를 계속 부추기면 경제 전체의 돈 흐름에 영향을 줘서 이론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 금리 레벨, 중립금리 R 자체가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확실히 단기적인 정책금리 변동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럼요. 만약에 이 이론적인 중립금리 R이 낮아진다는 전망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요.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실제로 결정하는 그 정책금리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중립금리 내려갔으니까 자, 우리도 정책금리 내리자. 이렇게 바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중립금리가 5%였는데 4.5%로 낮아졌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기계적으로 오케이 0.5%포인트 인하 이렇게 바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중립금리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기준점이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현재 경제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중립금리 수준을 아주 중요한 참고지표로 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이 중립금리 R 자체가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책 목표, 예를 들어 물가 안정 2% 달성, 완전 고용 달성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정해야 하는 정책 금리의 적정 수준 역시 과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좀 덜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금리를 내려야 할 때는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금리 결정을 바로 바꾼다기보다는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전반적인 경로, 패스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금리 정책의 뭐랄까 기준선 자체가 이동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배경 정보가 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금리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요, 스테이블 코인 하면 사실 빠른 거래 속도나 저렴한 수수료 이런 장점들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미란 이사가 금리 하락 가능성을 말한 게 이런 효율성 증가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 점은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란 이사가 연설에서 강조했던 금리 하락의 핵심 경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준비금 증가, 미국 국채 수요 증가, 그래서 중립금리 ER 하방 압력 이 채널입니다. 거래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뭐 효율성이 좋아진다 이거 자체를 금리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효율성이 전혀 관련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가 훨씬 빠르고 싸지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쓰는 걸 더 편리하게 만들고 달러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달러로 표시된 자산,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기반을 더 두텁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뭐랄까 강화 요인일 뿐이고요. 미란 이사 분석의 핵심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주장의 중심에는 속도나 효율성보다는 준비금이 어떻게 운용되느냐,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핵심은 준비금 채널이고 속도나 효율성은 약간 간접적인 보강 효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인데 실제로 현실 경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미란 이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했어요.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요. 이때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아지몬티하고 쿼드리히 같은 분들의 연구를 보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예상대로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미국 증권에 주로 투자가 된다면 이게 이론적으로 중립금리 R을 최대 수십 베이시스 포인트 BP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1BP가 0.01%포인트니까 예를 들어 25BP면 0.25%포인트, 만약 50BP면 0.5%포인트 수준의 하락 압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영향력이죠. 다만 여기서 꼭 강조해야 할 점은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 가정이 다 충족됐을 때의 이론적인 추정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정말로 예측처럼 수조 달러 규모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냐 하는 시장 규모의 문제고요. 둘째는 그렇게 커진다고 해도 그 준비금이 과장 예상대로 미국 국제 중심으로 자산 구성이 이루어질 거냐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실제 영향력은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수조 달러 시장 성장, 그리고 미국 국채 중심의 준비금 운용, 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최대 수십 bp의 중립금리 하락 압력이라 잠재력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근데 지금까지 주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랑 미국 금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이 여기 한국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미국 중심의 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한국의 투자자분들이나 또 정책 당국에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암호화폐나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요,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나 그에 따른 시장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투자나 거래가 많아지면 우리가 달러를 확보하는 비용이라든지 관련 상품들의 금리, 수수료 구조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단기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관련 동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째는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좀 키우게 된다면 그 준비금을 어떻게 안전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겁니다. 이 준비금의 규모나 운영 방식이 국내 국채 시장이나 통화안정증권 같은 원화 안전자산 시장의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에 더 많이 쓰이게 되면 원화랑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의 거래나 환전 수요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때 생길 수 있는 자금 세탁이라든지 불법 외환 거래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고객 확인 KYC나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제를 철저히 지키고 또 현행 외환 관련 법규하고도 잘 맞는지 이런 정합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일 겁니다. 미란 이사가 지적했던 달러 시스템의 강력한 흡인력을 생각하면 이런 규제 준수의 중요성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투자 환경이나 미래 금융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네요. 근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 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이나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금융 혁신이든 잠재적인 이익하고 위험 요인을 같이 가지고 있죠. 미란 이사의 분석 역시 몇 가지 중요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흔들리면 예상했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시장 규모의 불확실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경쟁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규모 이상으로는 커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 파이 자체가 작으면 준비금 규모 증가를 통한 국채 수요 증가 효과도 미미할 거고 따라서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둘째는 준비금 자산 구성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꼭 미국 국채 같은 초안전자산 위주로만 준비금을 운영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거나 위험을 좀 분산시키려고 회사채라든지 상호범, CP, 다른 나라 국채, 심지어는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 같은 걸로 준비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준비금이 미국 국채에서 다른 자산으로 상당 부분 분산된다면 미란 이사가 강조했던 그 미국채 수요 증가, 중립금리 하락 압력, 이 핵심 연결고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미란 이사 본인도 연설에서 금리 경로 말고 다른 위험 요인들도 지적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무너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출 사태, 그러니까 뱅크런하고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 런 위험 같은 거요. 또는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 빠져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예금 이탈, 디스인터미디에이션 같은 것들이죠. 다만 오늘 저희 논의는 주로 금리 경로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네. 시장이 생각만큼 안 커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준비금이 꼭 미국 국채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게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이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하게 그냥 가격이 안정된 디지털 토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란 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마치 달러 자금을 실어 나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굵어지고 튼튼해지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중립금리, R 수준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진 않더라도 의미 있는 수준의 하방 압력, 즉 아래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물론 여러 전제 조건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의 근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고정 토큰 그 이상으로
그 준비금 운용 방식을 통해서 달러 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이 파이프라인이 굵어질수록 경제의 기초금리인 중립금리 아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디지털 화폐가 정말로 기준금리라는 전통 경제 시스템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화폐, 예를 들면 CBDC 같은 것까지 등장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또 어떤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다음에도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여정에 도움이 될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